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지한 약사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분이 한포진이 심했는데 그 한포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 그분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고요. 그분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분의 가족인 딸의 이야기가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탁 박힌 게 있거든요.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금같이 1월, 6월처럼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눈이 막 내리고 있고 정말 막 너무 추워. 영하 막 10도, 16도 이렇게 되는 강추위가 왔다고 막 뉴스에서 떠들고 있어요. 근데 약국에 정말 가냐린 여자분이 털목도리도 하고 모자도 하고 코트나 이렇게 패딩 두껍게 입고 정말 얍실한 정말 누가 봐도 왜소해 보이는 나약해 보이는 여자분이 딱 와서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약사님, 제가 손발이 너무 찬데 혈액순환제를 먹어야 될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까지는 좀 어렵죠? 자, 힌트를 드릴게요. 그 여자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고 있었어요. 자, 그려지시죠? 추운 겨울이에요. 털목도리에다 막 이렇게 패딩도 막 두껍게 입고 정말 너무 가녀리고 연약해 보여. 근데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들고 있어.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꽁트 같죠? 아니, 추운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요즘은 워낙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트렌드 따라서 좋아하나 보다. 카페인을 좋아하니까 의례적으로 커피숍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니까 요런갑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게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된 트렌드에는요, 단순히 이게 어떤 유행이라는 거랑은 또 별개의 관점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분이 정말 손발이 찬 거, 이게 손발이 차니까 그거 관련된 어떤 영양제를 찾을 거 아니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손발이 차서 그럴까요? 넌센스 같죠? 자, 생각하시면 하나, 둘, 셋. 자, 손발이 찬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정말 손발이 차,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여자분들이 특히 손발이 차다 그러면 뭐하죠? 몸이 냉하다 그러잖아요. 몸이 정말 춥고 차고 저는 몸이 냉해요. 이런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 한두 번이라도 먹다가 배탈이 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얼음이 문제라든지 식중독 있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찬 거를 먹으면 뭔가 기력이 떨어져요. 배앓이를 해요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긴데 이런 분도 있고 누구누구 이야기인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때까지 살면서 차갑게 먹었을 때 아무런 영향도 없을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이 냉한 분들이에요. 차다 할 때는. 그런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 안 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조절해서 드셔야 돼요. 안 먹는 게 제일 낫고. 그런 반대 경우가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제가 사계절 내내 매일매일 먹고 얼음도 씹어 먹어도 뭐하냐, 배앓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요, 속에 우리가 말하는 열이 많다는 유형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지만 그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갈라질 때가 있어요.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한포진, 제가 잡아드렸던 아버지의 그 당시 20살이었던 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약국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약사님, 제가 딸을 보낼 테니까 딸에다 카드를 쥐어줬어요. 가격 상관없어요.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제일 좋은 눈 영양제 저희 딸한테 보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딸이 딱 왔는데 정말 키도 한 150 정도에 너무 각 졸업한 여고생답게 너무 가녀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허약한 애가 어떻게 눈도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5분 동안 제가 문진을 했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이렇게 말을 했죠. 찬물 먹으면 어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여자애가 했던 답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찬물을 먹으면요,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엄마가 사실 카드를 줄 테니까 좋은 눈 영양제 이렇게 비싼 거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너 같은 유형은 속열이 많은 아이니까 내가 15일 동안 속열을 잡아주는 성분의 약을 줄게. 그걸 먹고 15일 뒤에 찾아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고 15일 뒤에 왔더니 그 여자애가 했던 말이 약사님 이걸 먹고 가슴이 너무너무 시원해졌고요.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똥도 잘 싸요. 그러니까 대변도 너무 잘 보고 그리고 엄마가 보낸 이유 제 눈이 항상 눈이 따갑고 건조하고 너무 불편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죠. 포인트가 있죠. 이것 때문에 맞지만 원인은 여기 있던 거 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눈 영양제는 하나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가격에 뭐 어째 상관없이 달라고 했지만 줄 이유가 없죠. 약국은 일반 소매상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약 아니죠. 나랑 맞지 않으면.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공지나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줄 수 없다고 제가 블로그에 여러 번 글 썼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제가 적었고요. 여하튼 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속열이 많다 아주 쉬운 포인트는요. 내가 찬 거를 먹었을 때 배앓이를 단 한 번도 안 해야 돼요. 한두 번이라도 하면 감염된 게 아닌 이상은 그거는 배가 차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찬 사람들은 뭐냐면 따뜻한 걸 먹으면 뭐하냐면 좋다고 말하고 한겨울에도 아니 한여름에도 여기다 핫팩 하시는 분들 보셨죠? 실제로 상담을 하면 1년에 몇 분 꼭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부인까지 있던 분들 자궁이 차다고 표현하는 분들 정말로 적외선 카메라를 딱 찍으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 그대로 이쪽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장 쪽 순환이 안 되신 분들은요 말 그대로 장 환경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유산균 먹어도 탈나요. 왜? 유산균도 균이잖아요. 우리가 사균이라는 죽은 균을 넣는 게 아니라 생균을 넣죠. 생균은 말 그대로 세균처럼 살아있는 균이에요. 장 상태가 말 그대로 장의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 여기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장 환경이 불안정하게 해서 그런 생균이 들어가면 배앓이를 하거나 탈이 나요. 그래서 유산균을 가지고 좋은 유산균 썼으니까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장이 말 그대로 환경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봐야 돼요. 순환이 저류된다든지. 그럼 말 그대로 손발이 차는데 속열이 많은 사람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막힌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녹용 먹고 어떤 아이 이런 얘기 했죠. 그 녹용 먹고 안 맞는 아이 같은 경우는 간이 막혔다 했잖아요. 이거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동양과학에서 중초라는데 중초가 해부학적으로 양방에서 간, 위장, 그리고 비장, 췌장 다 모여있는 거예요. 12장. 이런 식으로 소화기관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에 순환조류가 있으면 여기서 꽉 뭉쳐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손발까지 사지 말 때는 안 뻗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학은 항상 모든 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해부학을 하는 양방적인 개념은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쪽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동양의학에도 표현되지만 손발의 문제는요 간의 문제로 보고 비장의 문제로 봐요. 왜냐면 이쪽에서 퍼져나가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 뭉쳐있거나 순환조류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 말 열이 가득하다는 거는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여기 다 뭉쳐있기 때문에 손발만 차게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 찍으면 여기는 새빨간데 여기만 차요. 그리고 배도 여기도 새빨개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도 찬 거 먹어도 전혀 문제 안 되죠. 이런 유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은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항상 분열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 상대적 비율을 했을 때 어른에 비하면 아이들은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죠? 찬 걸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또 이제 이게 또 사고의 확장이에요. 아이들 중에도 유난히 더 열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특징은 뭐냐면요. 유난히 뭘 좋아하냐면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속에는 뭐가 있죠? 찬 거 있죠? 두 번째 뭐 있죠? 포도당 같은 당이 들어있잖아요. 열이 많다는 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빨리 쓴다는 거예요.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빨리 보충해야 되죠. 보충했을 때 가장 빨리 원료가 되는 건 뭐예요? 당이에요. 그러니까 차죠? 당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들은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이 정말 많은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하겠죠. 그런 아이한테. 그럴 때는요. 약을 쓰더라도 일반 홍삼, 인삼, 녹용 같은 거 열을 조장하는 단순히 ATP 같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얘가 얘네들이 말하는 보약 개념이라서 속열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중초라고 표현했잖아요. 중간에 있던 이쪽을 풀어주는 걸 쓰거나 우리가 비유적으로 청열제를 쓴다는 열을 꺼주는 걸 쓰거나 사화제
열을 아예 죽여버리는 약을, 그런 것들의 대표 중에 황산 칼슘 같은 게 있어요. 섞어줘. 이런 제품, 이런 성분들을 쓰면은 여기가 싹 풀려요. 그리고 간 쪽에 어떤 그 림프 순환 같은 가뭄액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걸 팍 써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발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혈액순환을 쓰지 않아도 풀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상담을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맞지 않은 게 들어가면 바로 설사하거나 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담을 했을 때는요, 이런 점을 전부 다 세세하게 구별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야지. 항상 말을 했지만 뭐냐, 약을 썼을 때는 효과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다? 부작용이 안 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효과를 논의해야 돼요. 더 빨리 나타나냐, 좀 더 천천히 나타나냐, 강하게 가야 될 거냐, 약하게 가야 될 거냐. 자, 오늘 이런 이 손발 창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약국에서 상담할 때 해드리면요, 이제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마음이 진짜 이렇게 약사님 이러면서 물개 박수를 막 치세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답답해서 막 풀렸어요. 이거는 몇 주 전에 저랑 전화 상담했던 경기도에 계신 분한테도 이게 궁금한 거 막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맞아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자, 오늘의 인사이트는 이 손발 수족 냉증에 관한 거였어요. 굉장히 사실은 이 내용은 초보 약사님들, 특히 공부 이쪽 관련돼서 좀 부족했던 분한테 이렇게 해드려도 되게 고마워해요. 막 기프티콘 막 쏩니다. 그리고 초보 약사님들이 이거 들어보시면 이게 왜 인사이트가 되는지 알고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이런 환자들 되게 많이 만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길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점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손발 수족 냉증에 대한 어떤 이 진실편 잘 아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1대1 상담을 원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이트로 만날게요.